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저희 꼬리공탕을 처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매주 녹화 때마다 강의를 듣긴 한데 네. 뭐 다양한 주제로 듣지만 네. 인문학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좀 약간 네. 무서워요. 과학은 차라리 그냥 과학의 영역, 미지의 영역 이런 느낌인데 인문학은 네. 들어본 말들이 재조합돼서 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좀 음.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학창 시절에 뭐 문과, 이과에 따라서 그 좀 강의 난이도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 제 생각에 전혀 상관없나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렇군요. 예,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손꼽히는 잘 나가는 유튜버. 절대 아닙니다. 예. 정답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네. 진짜로 요즘에 또 이제 본인이 그 인간 강사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 어려운 건 이쪽에게 물어봐 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쉬운 것만 물어봐 주세요. 아, 농담이고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인문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접해봤지만 네.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살짝 제가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좋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렵지 않게 설명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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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이.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눈높이 교육 기대해 보면서 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공부해야 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니까 인문학이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게 뭔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문학. 정답 문사철. 완전 정답. 천재 아니세요? 어? 제가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사철이 뭐야? 문학, 사학, 철학. 맞습니다. 네. 문학, 역사, 철학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제 뭐 고전 문학, 클래식 문학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 그 책 제목은 굉장히 많이 접해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의 뭐 무기여 잘 있거라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뭐 안나 까레니나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 책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네. 거의 그 뭐랄까 다 막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전부 그냥 그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경우도 귀부인이 있었는데 예. 연하남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 자살을 합니다. 그 부인이 네네, 자살을 해요.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 베르테르가 자기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 약혼녀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랑을 하다가 또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 문학의 시초라고 했던 것이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기스타프 플로베르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현대 문학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금서였어요. 그리고 뭐 이 보바리라는 부인이 이 부인도 바람이 났어요. 그러더니 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지? 다 불륜을 하다가 왜 다 자살을 하는가? 그러게요. 왜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언뜻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후배의 세계로도 우린 충분한데. 그렇죠.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다가 알콩달콩 애 낳고 살면은 이게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거. 막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둘이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하더니 또 둘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가 사랑 그리고 사랑. 죽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 키워드를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사랑과 죽음. 네, 사랑과 죽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해서 멀쩡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 것이 문학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문학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는가? 다 이제 파보면은 그 두 가지 키워드로 다 귀결이 되는데 그러네. 그 이유가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과 사랑. 죽음. 오. 나 죽기 싫다. 나 오래 살고 싶다. 예. 그리고 사랑. 우리 모두가 원하잖아요. 인류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랑과 죽음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역사가 있는데 역사는 또 이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나 외우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역사를 암기 안 과목으로 좋아하시죠? 네. 네. 그 부담을 많이 느꼈죠. 학교 별로 다닐 때. 좋아하는 친구 제가 저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역사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한 건데 아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나 그거 외우기 싫고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역사는 여기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그 옛날 얘기예요. 막 기원전, 사기? 네, 기원전 200년 전 얘기인데 뭐 사기 열전 이런 거 막 언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지만. 역사책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역사책이 역사책 중에는 가장 최고의 그 고전이에요. 역사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 이름을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답을 거기다 써놨어요. 오. 그 답이 뭐냐면 이게 제가 좀 이제 한문을 얘기할 건데 네. 토하지 마시고 네. 그냥 네.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네네. 이제 고술 왕사 사례자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 토하실 것 같은데 구슬이요? 구슬? 아니요 고. 아 고술. 네, 고술, 고술. 왕사, 사례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례자. 네, 올레 올레. 맞아요, 맞아요. 아, 예, 정확히 천재. 그게 무슨 아, 뜻이냐면 정답.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거는 신채호 선생님. 아. 네, 그건 굉장히 최근에. 네. 역사를 이제 지나간 일을 기록을 함으로써, 네, 지나간 일을 막 기록하면서 앞으로 올 일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우리가 막 일기를 적거나 적으면은 아, 이 사람 미래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온고이지신. 네, 모든 답이 다 옛날, 네. 네, 모든 답이 다 옛날 일에 다 있다라는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뜻 잘 기억이 언뜻 잘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래에 올 일, 우리가 요새 막 4차 산업혁명이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제 네. 폭파시키고. 네, 맞아요. 아, 아, 진짜. 진짜 어떡해. 큰일인데 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러면 옛날에 답이 있었을까? 옛날에 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막 그 맨날 전쟁만 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검투사 뭐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막 로마 제국이 땅을 넓혀갈 때 막 이제 나가서 원정 경기를 하고 그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봄에 씨를 뿌려요. 봄에 막 이제 씨를 뿌리고는 이제 그 로마 시민만 군인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로마 부심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부심을 가지고 가는데 봄에 이제 가장이니까 남자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원정 경기를 나가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가을에.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 그쵸. 로마가 땅이 조그만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엄청 정복하면서. 커져가지고 막 음. 터키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못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터키까지 그 당시에 갔다 오면 막 2년, 3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수확을 못 하고 씨가 다 말라 비틀어졌네.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았지? 막 이거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걱정을 안 해도 됐던 게 포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다 수확을 대신해주고 로마 시민들은 일을 1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제 로봇이 오면은 우리 다 펑펑 놀 거 아니에요. 로봇이 네. 다 일 다 대신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옛날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다 펑펑 놀아. 일을 1도 안 해. 그 로봇처럼 포로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베베 꼬여가지고 네, 어떻게 네. 못해요, 막 못 살아요. 그래서 산들이 오르고.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어. 오락을 즐겨라, 엔터테인먼트를. 그래서 막 검투사들이 싸우고 막 난리 파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도 그러면은 알 수가 있죠. 이제 네. 앞으로 로봇이 막 다 대체가 되고 인간들이 너무 이제 심심해가지고 몸이 베베 꼬이면은 우리도 게임이나 오락에 아주 더 집중을 하겠구나. 지금보다 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다 답이 있고 맞네요. 미래 올 일들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이게 있다는 어떤 거죠. 형태나 뭐 이런 시기가 다를 뿐이지 네.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비슷한 계속 상황들의 반복인 거네요. 도돌이표를 계속 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서 들었던 강의 중에 그 글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글자를 막 경멸시했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강의를 들었었잖아요. 네.
지금 영상이 그 당시의 글자라고 느낌인 생각하면 것 되겠네. 아, 네네.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네. 야, 이게 왜 배워야 하는가?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네네. 네. 이제 이 역사 얘기를 우리가 해봤고, 네. 이제 마지막이 철학. 철학이에요. 철학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두통이 오는 어려워요. 그런 단어기는 한데, 예.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아, 나 왜 태어났지? 이거, 나 왜 살지? 이거를 그냥 계속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저는 그 철학의 정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그 알베르 까미가 말한 정의가 오, 까미. 있어요. 네, 까미 들어보셨어요? 네. 노벨 문학상 탄 이방인. 사람이. 오, 대박. 와. 오, 야, 미안하다. 네. 너 과소평가했다. 아닙니다. 난 네. 네가 무슨 고양이 이름 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문학 강사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전문가 아니세요? 한국지리. 좀 근데 뭐 사막길 할군 이런 사람이 포청천. 네. 근데 이 까미가 그 이제 실존 철학을 한 작가여가지고 굉장히 철학자에 가까워요. 근데 이 까미가 한 철학의 정의가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 까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 고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명제가 뭐냐면 첫 번째 명제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이겁니다. 네. 우리는 언젠가 죽죠. 물론 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정말 뭐 불로장생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젠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 것만도 굉장히 한이 있고 억울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우리 이거 얼마 못 사는데 내가 삶을 굉장히 알차게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혼자 머리 쥐어뜯으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철학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볼 때는 열성인자예요. 우리가 인간이 맞아.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하시다고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인간이 이 땅에 이제 수십만 년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인간이 만약에 행복했다.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 우리를 이루는 이 유전자가 사실은 지금 역사라고 제가 조금 전에 역사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기록한 게 뭐 5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근데 우리가 수십만 년 전에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5천 년밖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몇십만 년의 그런 유전자는 다 수렵 생활이었어요. 거의 다. 거의 다 뭐 그냥 동굴에 나가가지고 그쵸. 그냥 뭐 동물 잡아먹고 뭐 그냥 열매 따먹고 이런 네. 생활이 우리 유전자의 99%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뭘 위해서 진화를 해왔냐면은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순위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해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생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내가 안전해야지 생존의 확률이 높아가죠. 높아지는데 그러면 안전하려면 수렵 생활에 동굴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동굴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사건이 안 생기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 또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제일 우리가 뭘 좋아하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먹을 걸 구하려면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구해와야 되는데 사람이 행복해가지고 막 너무 긍정적이야. 나 나가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룰루랄라 나갔다가는 호랑이가 어흥 하고 네. 잡아먹는 거예요. 생존의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굴 밖에 나가기 전에 막 걱정을 나 이거 나가면 밖에 호랑이 있을 것 같아.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 뭐 도끼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간 사람이 생존의 확률이 높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음. 네, 막 룰루랄라 했던 사람들은 자손을 못 남겨. 네. 자손을 남길 그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막 이제 그래서 우린 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 막 짊어지고. 불안한 이유가 살기 위해 불안한 거예요. 네, 생존 때문에. 거기에 이 지금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게 다 유전자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기 진짜 싫잖아요.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전 주변에서 거의 못 봤는데 맞아요. 운동하기 너무 싫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 먹을 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을 게 이렇게 풍족해진 게 뭐 한 5,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거를 막 찾아 헤매고 막 어떻게 하면은 막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이걸 막 고민했는데 옛날에 그러면 막 내가 기껏 그 밖에 호랑이 있는 거 무서운데 내가 도끼 들고 가가지고 기껏 열매 따와가지고 이제 겨우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해봐.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치, 에너지를 또 쓰니까. 금방 배고파. 어. 그럼 또 나가야 돼. 어. 또 나가서 또 호랑이 또 맞닥뜨려야 돼. 그러니까 동굴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 일단 먹었으면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배가 덜 늦게 고프고 아. 그래야지 내가 또 동굴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또 운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즘처럼 먹을 게 풍족해지고 이게 뭐 네.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면 운동을 해야 되는 유전자로 바뀌나요? 그럴 수도 그렇겠죠. 있겠네요. 계속 이제 먹을 게 너무 풍족해져서 에너지를 쓰기 위한. 네, 어. 비만 때문에 뭐 만약에 사람들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이제 유전자가 정신 차리겠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그러겠죠. 수십만 년이 지나야겠죠. 제 유전자는 아직은 정신은 못 차리는 네. 앞으로도 못 우린 차리는. 정상인가 봐. 다행이다. 우리는 네, 우리 이제 유전자의 명령대로 우리는 네. 단순히 음. 네 그렇게 이 생존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는 인간이 웬만큼 그 생존의 걱정을 덜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고민들이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게 어우러진 게 인문학.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문학에서 키워드가 사랑, 죽음, 네 말씀드렸고 또 이 지금 방금 철학에서도 또 죽음을 어떻게 네, 죽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계속 풀어 나간 게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문학이 그렇게 뭐 어렵고 거리가 있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를 기본적인,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계속 고민했던 것이 네.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문학을 접하기 제일 좋은 나이대는 따로 없나요? 근데 사실 정말 그 인문학을 하려면 제가 뭐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독서라든지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려면 확실히 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제가 독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릴 때 책을 전혀 안 읽다가 성인 돼서 읽는 경우는 없어요. 못 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 한 6살 그 한글을 알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네. 친구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네. 지금도 책을 멀리 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좀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경우 그렇군요. 아닙니다. 책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죠? 어릴 때는 근데 저도 참 특이한 게 어릴 네. 때는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네. 근데 똑같이 책을 지금 안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나마 어릴 때 봤다고 제 표현을 하고 사나 봐요. 맞아요. 네, 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본 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중요하네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매니저 친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대. 만화책은 읽었겠죠. 만화도 싫대요. 글자도 못 읽고 아예 귀찮아하고. 활자를 싫어하는구나. 네, 또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상훈이는 책 많이 보지 않나? 저도 책 요즘 안 봅니다. 어릴 때 많이 봤지. 네. 그렇지. 요새는 책을 보는 게 더 힘든 게 책이랑 경쟁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유튜브, 뭐 게임, 맞아. 너무 영화들도 너무 재밌게 나오고 음. 그래서 사실은 작가분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기는 하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박성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제가 활자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생각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으니까 설명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고의 깊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책 네. 말고도 네. 듣고 보면서 네. 느끼는 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막 듣는 것도 재밌더라. 맞아요, 팟캐스트나 맞아요. 막 네, 이런 오디오 네, 클립들이 네.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새로운 플랫폼으로 계속 시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어. 이제 종이에 적힌 활자라기보다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듣는 거, 어. 보는 것도 정말 다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인문학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만이 접하기 쉬운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이게 직접 체험이 원래 제일 중요하긴 직접 하거든요. 체험. 네. 근데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공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으니까 간접 체험으로 할 때 책이 좋은 수단이 되는 거지. 네. 꼭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인문학을 그러면은 왜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은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뭐 한다고 뭐 그게 뭐 돈이 달라져? 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인문학의 가장 큰 역할은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이 확대되는 거죠. 내 시야가 더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책 중에 아마 이건 굉장한 베스트셀러라서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인가요? 습관. 네, 7가지. 네. 아들 버전도 책을 있어요. 많이 보시네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니까요, 진짜 최고야. 네. 집에 도서관을 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7가지 습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이 작가가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이 아버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탄 거예요, 지하철을. 그런데 이 애들이 너무 망나니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지하철이 조용한데 네. 그 애들 둘이서 막 계속 막 난동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참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을 말려야 되는데 네. 타이르고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 아버지한테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타이르면 어떻겠냐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이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시간 전에 제 와이프가 사망을 했다. 병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저렇게 차라리 뛰어놀게 하고 싶다. 내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 작가분의 패러다임이.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서 아주 그 불만을 가졌다가 동정심을 갖게 된 네, 거죠. 네.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기분 나빴던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네. 폭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독서나 인문학을 하면서 더 발달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븐 핑커라고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갑자기 그 인류가 되게 잔인했었는데 옛날에 막 중국 시대에 막 고문 같은 거 되게 네, 막 네, 네. 끔찍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너무 끔찍하고 막 안 좋은 것들 너무 많고 검투사들 경기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네, 네. 막 그 굶주린 사자들 풀어놓고 그렇게 인류가 그런 끔찍한 걸 즐겼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까지. 근데 18세기 지나가지고 그런 폭력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죠. 히틀러 같은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18세기 지나면서 점점 폭력성이 줄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18세기부터 그 예전에는 문맹률이 되게 높았는데 18세기가 지나면서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서 책을 많이 읽더라. 그래서 독서가 보급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 입장이 돼본 거예요. 어머 저 로미오 어떻게 로미오 안 돼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나니까 이해할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고문하면 저 사람이 되게 괴롭겠구나. 그거를 그때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이런 것들로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덜 받고 내가 더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우면 맞아 하는 공감 네, 이런 맞아, 걸 더 맞아. 많이 하게 네. 되고 상대와 나를
동일시 네. 여기면서 네. 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겠네요. 네, 도움을 받죠. 일단 내가 편해지죠, 마음이. 네. 마음이 편해지고 요새 사람들이 음. 많이 고민하는 게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SNS 보다 보면은 남들은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못난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뭐 맨날 여행 가고 뭐 맨날 맛집 가고 나만 왜 이러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에게 하는 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에 갔는데 면접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 당연하지, 야 너는 야 키도 작고 너 뭐 능력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뭐 너 누가 뽑아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받잖아요. 못된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네. 하지? 되게 상처받는데 사실은 그게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면접 떨어지고 나서 혼잣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래 나는 뭐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날 뽑아주겠어. 근데 내 마음은 친구가 그 얘기할 때나 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나 똑같이 상처받거든요. 내 마음이라는 모르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주 단단해야 되고 또 마음이 그 근육이 이렇게 발전이라기보다 근육이 탄탄해지려면은 그 인문학을 하면서 내 마음에 계속 그 연고를 발라주고 로션을 발라주고 그러네. 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문학 공감 능력이 확대된다는 게 이제 좋은 거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저의 우울함까지도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면도 네, 저는 쓸 수 그러니까 있다. 그게 좀 무서워요. 제가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뭐 되게 여린 감성을 갖고 좀 계시네요. 그런 거. 여려요. 우리 상황이 여려요. 그렇구나. 네. 생각보다. 어리 열이다고 하세요 왜? 저 안 열어요. 진짜. 괜찮아. 뚝. 네. 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디오 클립이나 이렇게 들으면은 네. 제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는 아. 시기 질투를 하지? 네. 다른 사람이 질투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인문학을 들으면은 네. 이게 더 여태까지 난 그거를 질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세분화돼 있고 네. 더 확 넓어지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막연한 무서움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모르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진단명을 받기 싫어서 병원 안 가는 거네. 네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인문학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자아 발견이 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은 나의 어떤 알고 싶지 않은 면들 그냥 뚜껑 덮어놓고 안 보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더 나아질 여지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맞닥뜨리고 내가 그걸 드러내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약간 매운 음식 같은 거네요. 역시 맛있는 음식의 비유를 하시죠. 맛있는 매운. 인문학도 음식에.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우리가 왜 배우면 좋은가, 네, 그리고 네. 인문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다 끝났어요. 그래요? 네. 예,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막 이게 정의를 알고 나니까 더 많은 걸 듣고 싶어서.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인문학 에피타이저. 좋습니다. 에피타이저. 인문학이 뭔가 궁금해지고 과연 메인 요리에 뭐가 나올까? 이런 느낌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습니다. 제대로 된 인문학이 뭔가 좋습니다.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인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네. 이렇게 어려운 게 듣고 아니에요. 보니까 약간 관심이 생기네, 진짜로. 말랑말랑한 사랑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죽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문학 강의 막 어디 가서 비싼 돈 듣고 가서 듣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다음 주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유료로 할게요. 네.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무료할 틈이 없기 때문에 유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오늘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시고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기들 다음 주에 정말 이 시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와 훈이의 꼬리공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